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77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토요일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9일날 녹음하려고 지금 방구석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상 가운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각자의 삶의 환경과 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다르겠죠. 누구는 뭐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구는 절망과 좌절,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내 생각만 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냥 뭐 세상이 다 좋게 보이고, 내가 감사하고 기쁘니까 뭐 사람들도 감사하고 기쁘겠지?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통스러우면 또 세상은 또 왜 이렇게 역같냐 또 뭐 이러면서 혼자 지지리 궁상이에요. 자, 저도 오늘 이 토요일 날 날씨가 참 꾸리꾸리합니다. 네, 비가 와서 이제 어느덧 끝이긴 했는데 딱히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토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방구석에서 녹음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리 궁상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때?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지 뭐. 자, 지금 네, 스타벅스 블랙퍼스트 블렌드 예전에 충동 구매로 사놨던 거 이제 하나 야곱야곱씩 먹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청량감 있는 음료가 먹고 싶을 때, 뭐 이런 때 보통은 또 뭐 맥주를 먹는다, 뭐 나는 술이 땡긴다, 뭐 와인이 먹고 싶다, 뭐 막걸리가 먹고 싶다, 뭐 각자 제각각 취향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술을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사실 이 커피가 더 땡깁니다. 커피가 진짜로 나는 커피가 땡겨요. 나만 그런가? 집에 있다 보면 솔직히 탄산음료가 더 땡겨. 탄산음료 막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좀 당분이 많다 보니까 탄산수 이제 이런 게 좀 땡겨서 실제로 탄산수 같은 거를 좀 집에다가 많이 쟁여놓고 먹는데, 또 탄산수만 먹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또 딴 거 먹고 싶다, 또 뭐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고 참 지질이 궁상. 뭐 진짜 참 백수가 할 일이 없나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일단 커피를 먹고 있어요. 블랙버스트 동서식품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죠. 이 뒤에 보시면 본 제품은 스타벅스의 커피와 동서식품의 기술로 제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미 예전에 제가 몇 번 리뷰를 했었고, 제조는 동서식품으로 돼 있고요.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계약을 한 게 동서식품이라 이 커피의 제조를 거진다 동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좀 캔타입이나 RTD 커피로 나오는 것을 그냥 액상 상태로 바로 먹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얼음잔에 놓고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지금 얼음잔에 놓고 먹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좀 분위기가 나는 것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피가 이제 좀 적절한 온도, 특히나 이 얼음이 녹으면서 이 농도의 변화 이런 게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커피의 단맛이나 어떤 균형감 있는 맛을 더 내줄 수도 있고, 또 향이 더 이끌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그냥 액상으로 마시면 좀 진한 감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얼음에 타서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일단 청량감이 더 올라가면서 일단 맛이 더 이렇게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좀 물이 희석되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좀 약간 단맛 같은 것도 좀 잘 느껴지고, 뒤끝에 여운도 잘 느껴지면서 이게 향도 좀 납니다. 이걸 그냥 액상 상태로 먹으면 약간 그 벌꿀 향 이런 게 살짝 있는데, 이걸 액상으로 녹여서 조금 먹으면 또 그런 게 좀 완화돼요. 맛있구만. 뭐 스타벅스 커피가 뭐 제가 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블랙버스트 블렌드나 뭐 블론디 에스프레소 같이 뭐
캡슐 커피로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냥 스타벅스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걔가 그냥 싫어. 뭐 난 이 브랜드가 그냥 싫어. 이 디자인이 그냥 싫어. 난 이 음식이 그냥 싫어. 뭐 이런 거. 제가 최근에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 중에는, 보통 이제 취향이 좀 갈립니다. 아, 뭐, 멋지다. 뭐 또 개소리냐? 아, 그냥 뭐 이제 제 취향이 좀 맞는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아, 좀 안 맞는다. 불편하다. 아, 쟤 왜 이러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좀 스타일이 안 맞았나 봐요, 본인과.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약을 한 거지. 이제 계약을. 이게 수업을 듣다가 초기에 이렇게 수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반에는 이제 일정 부분 환급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 첫날 한날 예를 들어 수업을 한번 듣고 뭐 초래하면 이제 100%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 언행이나 뭐 생긴 거, 뭐 말투,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보통 대개는 그냥 해약을 하고 가십니다. 보통은 그냥 안 맞으면. 근데 이분은 내가 너무 싫었나 봐. 학원 측에다가 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본인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느낌을 뭐 이제 약간 불만을 접수하고 가셨더라고요. 뭐 인생 어쩔 수 없어. 뭐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어쨌든 자 오늘 방송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 하루의 일상들이 어떠신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바이러스님이 나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줬어. 또 길게 써줬네. 바이러스님 반가. 오랜만이에요. 네, 요새 게시판에 글들이 엄청 없었는데 뉴 슈퍼리치님이 간간히 계속 링크를 달고 있어. 아, 이 사람도 대단한데? 한 세 번 올렸나? 세 번 올리셨네. 축하! 자, 바이러스님이, 케이크 폐기 내용을 듣고 놀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네요. 유유. 좀 약간 바이러스님 이 디저트 쪽에 관심이 많으셨죠? 네,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외국에서 잘 나가는 파티시한테도 사진 보내주면서 물어봤더니, 씨, 발도 넓으신가 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케이크 아까워서라도 못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이크 사진 보더니 미국 스타일인데 뭐 기본도 안 된 어쩌고 저쩌고 케이크 과정만 배우고 제대로 된 매장에서 안 만들어 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우고 나서 바로 인스타로 장사해서 기본도 안 된 헛된 자존감만 쩌는 점점라고 하더라고요.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고. 프랑스도 저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 실력도 없이 인스타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카페 그 사건 이후로 작년에 폐업하고 서쪽에서 뭐 개업해서 아닌 척 영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에서도 심지어 가격도 올렸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런 초코파이보다 못한 케이크를 비싼 돈 주고 많이들 사네요.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런가요? 제가 뭐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레터링 케이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어떤 도안들을 약간 주문형으로 맞춰갖고 이제 그럼 우리가 레터링 케이크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이 디저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 있는 학원에도 이런 디저트 파티쉐 이런 쪽 파트에서 뭐 케이터링 케이크 뭐 레터링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랄까 파티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주문 생산하는 주문 받아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케이터링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배우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디저트 또 이제 케이터링 케이크 뭐 케이크 제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처럼 이제 기성세대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없는데 젊은 친구들은 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일단 바이러스님 글을 더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닌가? 이거 일단 저는 요즘 커피 부작용도 사라지고 만난 카페에 정착했습니다. 그게 어딘지 궁금하네요. 제 커피 부작용은 라바짜 쓰는 예전 단골 카페에서 원두를 안 좋은 걸 섞은 건지 커피 맛이 없어지면서 사약처럼 쓴 커피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이쁜 알바도 잘렸습니다. 그랬어요. 카페를 바꾸고 커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사장님이 아주 불친절하고 무뚝뚝하지만 이런 카페 가끔 있죠. 개인 카페 라떼 중 제일 맛나네요. 커피를 맛나게 열심히 내리지만 워낙 인상이 안 좋고 무뚝뚝해서 손님이 없어서 참 좋아요. 손님이 없어서 좋다고요? 네, 매번 카페에서 친구랑 하는 얘기는 이곳마저 맛이 변하면 안 되는데 망해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바이러스님 근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이 원두 같은 거를 막 갖다 값싼 재료 막 섞어서 쓰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도 꽤 있었어요, 이런 거.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그랬고, 예전에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일할 때도 그 본사 쪽에서 받아 쓰는 원두들이 비쌌습니다.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 보통 1kg에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가 될 거예요. 최소한. 최소한. 왜냐면 제가 그 커핀이나 이디야 같은 데 있었을 때가 벌써 2013년 요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곳을 2년을 좀 뗀 것이 거의 한 2015년 요때 되는데, 그때쯤에도 보통 그 원두 1kg가 부가세 별도로 3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면 37,500원 이런 거죠. 거의 4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 뭐 커피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500g씩 나눠서, 요새는 이제 500g씩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제 소분을 하는 거죠. 500g씩 나눠서 와도 거의 500g당 거의 한 2만 원 꼴 정도가 됐으니까 거의 1kg에 거의 4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시중에서 이런 원두를 이제 업장에서 쓸 수 있는 원두 같은 거를 싸게만 맞추면 거의 뭐 엄청 싼 건 뭐 로부스타 품종만 쓰는 건 뭐 만 원대도 있고요. 거의 2만 원대가 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거의 한 반값이니까 그 유혹을 쉽게 떨칠 수도 없고, 사실 좀 섞어서 써도 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좀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커피나 많이 먹는 사람들이 딱 먹으면 맛 확 변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딱 느끼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많이들 먹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뚝뚝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에 카페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 카페 레이즌이라고 하는 이 카페와 관련된 요 에피소드를 학원생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카페와 관련된 이제 창업반들이나 영업 관리 같은 쪽 교육을 이제 해야 될 때 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논의해보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봤더니 사람들이 그 케이크 가격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6만 2천 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카페 레이즌이 최근에 인스타에 이제 사업주가 또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던 어떤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카페 레이즌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또 이게 요새 이제 또 이런 레터링 케이크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간 갑질 그런 게 좀 이제 나오면서 여러 업체들이 조금, 언론은 아니고 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급돼 있는 몇몇 집들이 나오는 게 해피 베어데이, 로지네 케이크, 체리 오 체리, 정글 엘리펀트, 케이크니, 도도네 케이크, 카페 레이즌. 뭐 뒷담 많네 생각보다.
아무튼 이런 걸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약간 그 공유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일단 입장문이라고 하나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방송 녹음하면서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카페 레이진입니다. 먼저 입장 표명. 근데 이게 진짜 사장님이 올린 게 맞나? 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거라서 이게 진짜 사장님이 올린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이제 퍼서 올린 내용을 좀 이제 보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먼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픽업일이 남아 기다리고 계시는 고객님들께 연락드려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도와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대화를 고객님의 성명, 프로필 사진을 가리고 전부 스토리와 하이라이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써진 후기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하겠습니다. 제품을 문 앞에 두지 않는 제일 큰 이유 두 가지 이유는 식중독과 도난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받는 아파트와 달리 저희 업체는 1층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실례로 오픈 초기에 고객님이 픽업 시간 내 오지 못하시고 문 앞에 보관 요청하여서 문 앞에 보관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품이 분실되어 환불해드린 사례가 있어 이후로는 픽업 시간이 지난 후 문 앞에 보관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분실 변실 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도의적 책임을 피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모두 제게 있기 때문에 문 앞에 놔드리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 매장에서 배달된 기사님이 매우 많이 오가시고 다니시는 와중에 매장턱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토바이 매연, 먼지, 침,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더욱 매장 앞에 두는 것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더불어 상기 고객님께서는 한여름인 8월에 주문하셨으며 여름에 2, 3분만 밖에서 케이크 사진을 찍어도 케이크가 실시간으로 녹는 것이 보여 매장에서만 사진을 찍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예약 시간 후 중요한 일정이 있어 미리 픽업 전날 한 분 한 분 픽업일에 영업 매장 마감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고객님께서는 당일 오전에서야 늦는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거래처와 약속이 있어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고 전달 드린 후 퀵배달 혹은 지인을 불러달라는 차선책을 요청했지만 고객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해당 고객께서는 30분 예약을 하셨기에 15분 정도 더 기다리는 것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45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50분이 넘어가는 시각까지 오지 않으셨고 더 이상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케이크를 폐기한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폐기한 건 인정하는구나. 해당 고객님들 각각 3시 4분, 2시 51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거 뭔 소리지? 3시 4분, 2시 51분. 또한 두 고객님은 모두 2시 45분의 예약이 아니라 2시 30분 예약이셨습니다. 또한 당일엔 케이크 2개가 폐기되었고 3개를 폐기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레터링 케이크는 예약 시간 직전에 완성할 만큼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폐기한 증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에 전에 있기에 뒤늦게라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 일이 있은 후 매장 문 앞에 침을 뱉고 가시고 남자친구분이 매장 앞 택배박스를 뒤져 제 개인 번호로 연락한 점은 생략하시고 후기를 작성한 점은 유감입니다. 도시락 케이크 맛 랜덤 부분 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알레르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같은 업장에서 제조하기만 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자껌 등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상품들의 육류, 견과류 등에 다루는 제조시설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작한다고 써져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요? 매출 증진을 위해 알레르기가 있어도 드셔도 된다. 깔끔하게 작업 중이다. 라고 말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 환불을 떠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 고객님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라 다소 강하게 작성한 바 있습니다. 미니 사이즈 이상 1, 2, 5호는 맞선택이 가능하나 알레르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문을 피해 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눈이 멀어 고객님의 건강을 도박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위생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오픈 전부터 세스코 어쩌고 이제 뭐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되게 길이 엄청 긴데? 논란의 시발점인 글에 대해 표명합니다. 현재 직원 없이 혼자서 카페 운영, 케이크 작업,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1대1이겠지만 저는 답을 드릴 때 한 번에 적게는 30에서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 답이 느려 재촉하시는 고객님 다수 계십니다. 응대의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성을 강화한 점 깊이 반성하며 저로 인해 상처받는 고객님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한다고요? 줄 나눔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문서 번호 때문에 혼동이 이렇게 길어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렇대요. 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내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이 아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 레이즌의 사장님이라는 분이 뭐 이제 이렇게 입장문을 인스타에서 올렸었는데 이걸 이제 캡처해서 이제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읽다가 좀 지쳤는데 뭐 어찌됐든 좀 나름 꼼꼼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사장님이 뭐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만 더 현명하게 처리를 했었으면 굳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면 뭐 일에 대한 프라이드와 어떤 꼼꼼함도 있으셨더라면 조금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못 찾았을까? 융통성 있게 조금만 잘 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갑질 논란도 없었고 더 가게가 더 잘 됐을 텐데 제가 이 레터링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례로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좀 많습니다. 다른 반은 이제 연령대 있는 선배님들이 좀 있는데 뭐 연령대 있는 선배님들이야 뭐 레터링 케이크에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20대 친구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골 케이크 집들도 있고 그분들 얘기로는 케이크 싸대요. 오히려 그 대기업들 거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 2, 3만 원에 이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케이크도 상당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거 다 맛없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막 이렇게 다 막 모양만 예쁘지 맛없는 줄 알았어. 제가 이 레터링 케이크를 먹어본 지가 좀 꽤 됐는데 옛날에 먹었을 때 별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어디 가서 한번 드셔보셔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리스트를 조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주문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케이크 값이 많이 안 비싸고, 뭐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학원생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공감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선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좀 어떤 선을 좀 넘은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 업주가 물론 바빴겠죠. 진짜 바빠서 뭔가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분명히 다른 대처 방안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근데 그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일단 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바이러스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잠시 한번 카페 레이즌 논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세상은 참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도 나타나고 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이 다채로운 사람들을 알아갈 때마다 내가 참 무지하구나 뭐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수다 떠니까 좀 기분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좀 꿀꿀한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날도 우중충한데 꿀꿀하고, 실제로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뭐 어떤 반은 한 3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참 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만큼 좀 이제 좀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저도 개인적인 뭐 우울한 상황들 뭐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또 날도 꿀꿀하고 참 기분도 꿀꿀한데 뭐 그래도 오늘의 녹음을 조금 진행을 해보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 관련 기사들이 좀 있나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커피 관련 기사들이 좀 있으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눈에 띄었던 기사 한 가지가 이제 케냐 커피 농가 원두 한국 직 수출로 활기. 지금 콜롬비아도 약간 그러죠. 케냐의 커피 소장농들이 한국과 직거래 물꼬가 트이면서 소득 증대를 기대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케냐의 커피 농부들은 지난달 초 한국의 한 커피 기업에 직접 수출 물량을 보내 앞으로도 고소득을 올리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더 스탠더드가 전했다고 합니다. 금번 한국에 수출되는 커피 원두는 1kg당 1kg당 이게 생두겠죠? 원두가 아니라 생두 1kg당 116실링 한국 돈으로 1228원이래요. 통상 수도 나이로비의 경매장에서 농민들이 받는 평균 가격이 805원이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두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제 커피 생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 생두가 현지에서 1kg에 이게 1228원이래요. 그럼 이게 보통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넘어오면 그 생두를 유통 가공하는 업체들의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커피 로얄 코리아, 뭐 알마시엘로, 뭐 GSC, 뭐 우성,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커피 리브레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한 10배를 받는 거죠. 왜냐면 1kg에 보통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이제 요 시세입니다. 현재 이제 좀 그래도 괜찮다 싶은 뭐 예를 들어 케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나뉘는데 지금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GSC가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는 이 사이트인데 GSC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GSC 인터내셔널 쪽에 들어가면 이제 생두 시세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소매가와 이제 도매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도매라고 그래봐야 뭐 업체들이 사는 이제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거가 좀 단가 차이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일단 보면 여기에 이제 케냐 쪽을 좀 뒤져가 볼게요. 케냐로 들어가 보면 현재 제일 싼 게 케냐 FAQ 20kg 한정 셀 14,000원? 뒷다 싼데? 이건 뭐야? 워시드. 우와, 20kg래. 1kg. 아, 20kg. 그러면 20kg가 14,000원이라고요? 설마. 진짜야? 이건 뭐지? 옛날 건가? 아니 이건 뭐냐? 이건 뭐지? 이게 20kg 세일이라고 해놓고 1kg에 14,000원씩 해갖고 20kg에서 28만원이래. 씨, 장난해? 장난해? 이거 뭐 세일이야? 원래 이 가격인데. 근데 보면 케냐 AAFAQ가 16,200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학원에서 쓰고 있거든요. 케냐 AAFAQ가 이제 컨벤셔널이라고 돼 있고 이제 베스트 16,2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싼 거예요, 싼 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이트들마다 뒤져보시면 더 싼 게 있죠. 더 싸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19,500원. 이거 뒷다 비싸다. 케냐 마이크로랄이 23,600원. 키리냐가 니엘이 18,900원. 요새 너무 비싸졌어요. 지금 생두들이 가격대가 옛날하고 틀려요.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이게 지금 시세가 확 느껴지는데 예전에 이게 뭐 한 12,000원, 14,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커피들이 지금 뭐 14,000원, 16,000원 다 이러고 있어. 지금 에티오피아 쪽도 가보시면 지금 뭐 대량으로 싸게 파는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진 다 지금 15,000원
G2 예가체프 어시도가 12,300원. G4가 이제 18,900원이네, 그나마. 시세가 많이들 뛰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이게 지금 사이트에서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뭐 생도가 이제 실제로 현지에선 싸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처를 틀어 생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을 맺는 이제 카페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했었던 뭐 삼거리 다방 뭐 이런데 인천에 있는 뭐 그런 카페도 이제 직접 그 케냐에 가서 이제 경매장에서 이거를 이제 사갖고 오시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뭐 옛날에 제가 있었던 뭐 고양이똥 뭐 이런 데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가갖고 직접 이제 생두를 사오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제 현지에서의 이제 가격이 좀 쌉니다. 물론 이걸 운반해서 갖고 와서 또 뭐 보관하고 뭐 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가격을 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나 봐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사주고 있나 봅니다. 한국에서. 하기야 뭐 좀 비싸게 줘야 또 팔겠지. 이제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 커피 관련 트렌드를 볼 수 있는 2022년 서울 커피 엑스포 30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코엑스 홀 AB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3월 30일부터 4월 2일. 그러니까 국내 이 커피 엑스포 같은 큰 규모의 이런 축제가 이제 카페쇼. 그다음에 일산에서 하는 또 뭐였지? 몇 개 있죠. 네. 뭐 이번에 이 커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러 많이 가실 텐데 뭐 사실 볼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게을러 터져서 이제 안 가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제 이런 거 보러 잘 안 가는데 사실 보면 볼거리도 많고 갔다 오면 재밌습니다. 가면 뭐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원두, 또 이제 생두, 그다음에 다양한 소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카페의 이제 트렌드도 볼 수 있으면서도 이제 새로운 장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서 사실 뭐 베이커리부터 해서 뭐 식자재 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참 게을러 터져갖고 큰일 났어. 또 이것도 돈 내고 보려면 또 왠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 들어갖고 또 안 가고 있는데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엑스포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하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이거 아마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종사자들은 이 무료 입장도 이게 해주거든요. 이거 미리 사전 등록하면은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주면 한번 가봐야겠다. 일단 뭐 매해 갈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시간이 남아돌면 매해 가면 좋죠. 이런 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지나치게 트렌드에 집착하는 거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시장 변화를 읽고 관찰하는 것은 분명히 이 업종 관계자로서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죠. 아무튼 이게 지금 3월 30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가 강남 코엑스에서 이제 2022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혹시 커피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창기에는 이런 걸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안 간 지가 거진 뭐 한 6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월간 커피 같은 걸 사면 구독하면 거기에서 이제 입장권 같은 것도 또 같이 배포가 돼서 그래서 카페쇼 같은 거를 항상 갈 수가 있었죠. 거기 표가 있어요. 그 월간 커피를 구독하면 거기 표가 나옵니다. 그 11월 달에 나오는 거에서. 아무튼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뭐 수업이 또 있으면 못 가겠지만 그래도 토요일이라도 한번 방문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이제 차 끌고 가기가 어려워갖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지? 코엑스 좀 아무튼 자 이제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디야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좀 눈에 띄었는데 어디 갔어? 자 이디야 커피 문창기 대표 이제 회장님이시죠? 네, 문창기 회장님. 네, 가맹사업 집토끼 전략을 강화하겠다. 3,500호점 업계 최다 매장수, 1,000원대 저가 커피 급성장의 위협을 느껴
지역 조직 매장 관리 최우선 추진, 장기 근속 점주 지원 다각화 노력. 이건 좀 현명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장을 계속 출자해서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가게를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가맹점 관리가 더 우선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거를 좀 적극적이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지금 이디야는 점포 수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그 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점포당 그 반경 내에 점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디야가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 분명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디야라는 그 브랜드의 점포의 가치도 높일 겸 매장을 더 이상 신규 출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하고 싶으시면 기존에 있는 가게를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야 되게 되는 이런 거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가게를 안 팔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디야란 브랜드를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해요. 그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잠깐 언급했었던 그 자영업자 뭐였지? 그 생각이 안 나네. 자영업자 뭐였더라? 그 총량제. 물론 이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그 견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권리금 인상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세력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 지나치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맹 사업을 조금 더 매장 관리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뭐라 그럴까 애착을 갖고 내가 이 브랜드를 더 함께 상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아무나 쉽게 톡톡톡톡톡 내게 되면 그 브랜드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장을 많이 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매장이 많이 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폴바세처럼 기존의 매장, 가지고 있는 매장을 더 관리를 잘하고 더 양질의 커피와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성 가맹점주도 많이 가져가면서 충성 고객도도 더 높이는 그런 방안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아마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 아닐까?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의 매장 관리와 기존의 이제 점주들에게 더 다각화의 좀 지원 뭐 이런 거에 좀 더 노력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있나 찾아볼게요. 자, 스타벅스 관련 기사를 좀 볼까요? MZ세대 삶의 질의 척도 스타벅스 지방에선 기프트콘을 못 써요. 그냥 이 내용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방 쪽에 스타벅스 매장 수가 많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죠. 수도권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면 스타벅스가 서울에 572개, 경기가 383개. 근데 이게 가로치고 이건 뭐냐? 이건 뭘 뜻하는 거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드라이브인 스루. 일단 서울이 572개 매장에 드라이브인 스루는 18개. 전체 매장 수 대비 드라이브인 스루 매장이 좀 적네요. 반면에 경기도는 383개인데 드라이브인 스루 매장이 101개. 아무래도 경기도가 좀 이제 개발이 덜 된 넓은 땅들이 있다 보니까 요런데 이제 드라이브인 스루가 들어와 있어서 뭐 양평 같은 데만 가봐도 그렇죠. 그런 데 가면 막 차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드라이브인 스루 스타벅스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일단 강원도는 28개. 강원도 땅에 비해서 28개면 너무 적다. 인천은 67개. 그래도 인천이 좀 많은 편이네. 충북 26개.
세종 11개, 충남 36개, 경북 49개, 대전 59개, 대전 71개, 전북 29개, 경남 65개, 전남 25개, 광주 60개, 부산 128개, 오, 부산 많네. 울산 29개, 제주도 22개. 이렇대요. 그냥 지방 쪽에는 이제 매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기프트콘을 줘도 좀 쓰기가 어렵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스타벅스 제국을 만든 하워드 슐츠가 또다시 돌아왔다. 임시 CEO로 구원 등판.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하워드 슐츠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었긴 한데 실질적인 스타벅스의 운영을 거진 다 주물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본 바로는. 물론 뜬 소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하워드 슐츠가 이제 유태인이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주무르는 이 많은 그 양대 산맥이 이제 네슬레 주식회사 네슬레가 소유하고 있는 커피 관련 기업들 뭐 인텔리젠시아와 뭐 이제 아닌가? 아 인텔리젠시아가 아니구나. 아 블루보틀이구나. 아 내 머릿속에 갑자기 쥐나고 있는데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이 네슬레가 그 블루마운트를 블루마운틴이래 병신 블루보틀이랑 이 큐빅 그린 마운틴인가? 네, 미국의 양대 커피 브랜드가 이 스타벅스 큐빅 그린 큐릭 그린 마운틴 그 아 맞나? 그러니까 네슬레가 블루보틀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 JAB 홀딩스 JAB가 그 독일 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인 이제 JAB 회사가 이제 큐릭 그린 마운틴을 인수한 거죠. 물론 스타벅스는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 커피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양분화하고 있는 세력이 요 네슬레 그리고 요 JAB 그리고 요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의 이제 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유명한 우리 이 회장이 이제 다시 등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최고 경영자로서 이제 운영을 거의 도맡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CEO를 이제 물러나면서 본인이 다시 등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좀 주목이 되죠. 근데 뭐 사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커피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회장이 다시 재등판함으로써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더 어떻게 보여질지 좀 찾아보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스타벅스의 행보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국 커피 회사라는 그 어떤 브랜드의 좀 탄탄한 좀 자국 커피 브랜드 같은 느낌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 로얄티만 주는 한국형 회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또 어떻게 또 반향을 일으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혁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폰 하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엔지니어의 어떤 혁신, 새로운 어떤 성능,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스타벅스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또 통해서 지금의 이 과도기적인 상황들을 좀 이제 좀 변화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또 이제 인건비 상승과 이제 커피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의 이제 상승과 맞물렸을 때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다고 판단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소식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저도 그냥 느꼈을 때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발표는 뭐 지금 김 총리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마트 실버 카페 1호점 현 고령화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실버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좀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약간 조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학원을 찾는 동기가 바로 요 실버 바리스타 때문입니다. 이게 지역자치단체별로 이 실버 카페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복지단체 같은 데서 운영되는, 제가 예전에 그 뭐죠? 이제 미혼모 분들과 함께 일했던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1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실버 바리스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산업과 관련하면서 이제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그리고 그분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아무래도 다 중요하죠. 물론 젊은 세대도 중요하고 나이 든 세대도 중요하고 지금 저처럼 이제 40대, 50대 이제 낀 세대들도 중요합니다. 사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누구한테는 치중하고 누구한테는 조금은 무관심하고 좀 이래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나라가 운영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라도 어찌됐든 하려는 그 어떤 의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실버 바리스타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지금 꾸준히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계속된 어떤 지원 사업, 뭐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와 신세계 그룹이 이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이마트 내에 실버 카페를 한다. 아무래도 이건 제가 봤을 땐 이마트 이제 신세계 그룹이 이제 대기업이니까 이제 정부와의 어떤 생색내기일 가능성이 높죠. 진짜 뭐 시니어들을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좀 어떤 생산활동, 그리고 삶에 조금 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도 어차피 늙을 테니까 이런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거진 다 그 50대에서 60대 그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 20, 30대들보다는 요 50대, 그러니까 4, 50대에서 요 60대 후반, 초중반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오시는 동기가 이 실버 카페, 이 실버 바리스타 때문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오시는 분의 열의 여덟 아홉은 다 이것 때문에 오세요. 왜냐면 이거 실버 카페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무사항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좀 지원 자격을 주는 그런 거죠. 왜냐면 그 기관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따갖고 오십시오. 뭐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정도는 알고 와라.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커피를 뽑을 줄 알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문성을 기반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좀 잠깐 쉬었다가 밥을 먹고 와서 또 그러겠지. 아니 쟤는 뭘 좀 하는 것도 없이 뭐 때 되면 밥 먹으러 가고 뭐 주접 떨다가 방송 다 끝나고 왜 저러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제, 제 사신 방송이라 내 마음대로 해. 이해해 주시고, 자, 밥 먹고 조금 재충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이따 받겠습니다. 좀 이따 받겠습니다. 나 혀도 안 풀리고 미치겠네. 나 어떡하면 좋아. 이따 봬요. 네. 자, 이제 라운드 2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이제 등 따시고 또 배부르니까 졸려.
이거 인생 참 쉽지 않네. 배고프면 배고파서 힘들다고 징징.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징징. 졸리다고 징징. 아프다고 징징. 맨날 징징거려. 뭐 언제 이래갖고 뭐 언제 뭘 하겠어. 큰일 났습니다. 일단 라운드 2 두 번째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래서 커피 한 잔 또 들고 나왔습니다. 프렌치 카페 로스테리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라고 써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그대로 넣어 강렬한 왜 자꾸 녹화하고 그러세요? 아이씨 너무하는데? 지금 제가 로봇 청소기를 켜놨거든요. 제가 백수잖아요.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겠거니 하고 돌렸는데 자꾸 문을 두들겨. 자,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신선한 우유를 그대로 넣어 강렬한 에스프레소와 밸런스를 맞추다. 라떼를 라떼답게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프렌치 카페가 아마 남양 거지? 남양께 맞을 거야. 일단 남양유업 주식회사. 요새 혀가 미쳤나봐. 남양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남양 음료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안 먹어봤길래 샀어요. 남양을 위해서 산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샀어. 절대 남양을 애용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먹어봐야 어떤지 아니까. 남양유업 주식회사에서, 뭐,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천안 신공장에서 만들었대요. 원재료가 우유가 40%. 보통 이렇게 컵커피들이 40에서 50% 이상 들어있는 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흔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원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점점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좀 리얼 커피 같은 느낌을 내리기 위해서. 듀얼 딥프레소? 이름을 갖다 붙이기 마련이야. 듀얼 딥프레소. 커피 추출액. 커피 원두는 케냐산 55%에 콜롬비아산 35%. 그럼 두 개를 더하면 90%. 90%. 나머지 10% 어디 갔어? 10% 어디 갔어? 원두 10%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원두 해놓고 케냐산 55%, 콜롬비아 35%. 두 개 더하면은 90%잖아요. 10%는 어디 갔어요? 10% 얘기를 안 쓰네요. 설탕, 유크림, 혼합 탈지 분유, 블랙 캐러멜 시럽, 유화제. 이거 보니까 단 거 같은데? 일단 그런 거 같네요. 당신이 원하는 라떼다운 라떼,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카페 리얼 라떼처럼 진한 에스프레소와 그대로 넣은 신선한 우유. 뭐, 그렇더라요. 로스터리만의 듀얼 아로마 프로세서로 플로럴 앤드 더티한 아로마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다 설탕 넣고 향료 넣었는데 이게 플로럴한 너티한 느낌이 나겠어? 응? 블랙 글레이즈드. 뭐 어쩌라고. 내가 아는 글레이즈드는 그 크리스피 도넛의 글레이즈드 도넛밖에 모르는데 그게 번들번들 해갖고 이제 윤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레이즈드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윤이 나는 번쩍번쩍한 뭐 이제 그런 뜻인데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인가? 블랙 검정 광택 뭐지? 이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닌가? 내가 아는 글레이즈드는 그 크리스피 도넛의 글레이즈드밖에 없어. 블랙 광택?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이제 검은색의 이제 기름 번들번들한 에스프레소니까 검은색 광이 나는 뭐 이제 그런 라떼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혹시나 제가 무식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걸 먹어볼게요. 일단 케냐와 콜롬비아 블렌드인데 저도 학원에서 이제 블렌드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원생들 가르친다고. 사실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우지. 내가 모질하잖아? 친구들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저렇게 맨날 로스팅해서 먹어보고 하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안 해본 방식도 먹어보고 친구들 시켜서
그러면 이제 뭐 맛이 어떤지 나도 이제 경험도 쌓고, 아이, 저 로봇 바리스타가, 로봇 바리스타래. 로봇 청소기가 진짜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는데 아직 발달이 안 했나 봐. 자꾸 문을 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좀 껍데기를 뜯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이마트 24 커피 좀 리뷰를 또 해보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안 나갔어. 오, 오, 진한데 진짜? 오, 맛있는데? 와, 와, 이거 완전 스타벅스 병음료 있죠? 약간 그런 맛 나네. 와, 진하네. 이게 살짝 그 뒤끝에 유크림의 느끼한 맛이 있긴 한데 이 농도가 좀 세요. 이 커피 맛도 좀 세고 당도도 세고 느끼한 맛도 좀 셉니다. 근데 우유를 좀 타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유를 좀 갖고 와서 넣어볼게요. 아, 나도 좀 내 방이 없지만 내 방이 없지만 방을 좀 새로 개조해서 카페처럼 이렇게 좀 꾸며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카페를 얻기는 어려우니까 카페를 가질 돈도 없고 장사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내 방을 카페처럼 차려놓고 제빙기랑 냉장고를 나만 혼자 먹으려고 안 될래나? 아,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욕 처먹겠지? 네. 자, 제가 우유를 좀 넣어봤거든요. 음.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일단 당도가 너무 이게 좀 세서 좀 달아요, 이 커피가. 일단 우유를 좀 넣는 게 더 맛있네. 우유를 넣다 보니까 약간 커피 맛이 좀 희석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런 류의 커피들은 그냥 단맛에 먹는 거니까 전 사실 좀 이게 당도가 많이 안 들어있는 그런 커피인지 알고 집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게 집을 때 그냥 호기심에 집은 거예요. 뭐 이렇게 보고 집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새로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밖에 나가서 비싼 커피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 이거 그냥 얼음장 같은 데다가 그냥 부어서 먹어도 이게 좀 농도가 세니까 저 로봇 바리스타래. 자꾸 이 혀가 로봇 바리스타가 입에 붙었어. 저 로봇 청소기가 진짜 얘가 얼음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좀 얼음이 녹으면서도 약간 카페오레처럼 이게 묽어지거든요. 그럼 또 그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도와 농도가 센 커피들은 또 이제 그런 맛이 있죠. 근데 이게 좀 당이 좀 센 것 같아서 좀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썩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냥 우유를 좀 더 부어서 이렇게 얼음 컵이나 텀블러 같은 데 놓고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맛있다. 이제 맛은 있네. 이 달짝지근하니 웬만한 커피보다 맛있는데? 음. 사실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기가 참 커피가 왠지 아까워. 아, 이러다가 살 찌겠는데? 가뜩이나 살 찌는데. 살 좀 빼야 되는데 큰일 났어. 하도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뭘 해도 잘 안 되는 애는 인간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알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결론은 달고 맛있다. 플로럴 너티 개뿔. 이런 커피는 솔직히 향미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단맛에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커피의 심오한 맛과 향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먹는 거야. 단맛에 먹는 거죠. 자, 또 2부가 시작됐으니까 또 뭐 기사거리가 없나 한번 또 지져볼까요? 자, 오늘의 잡담 퍼레이드 포켓몬빵 열풍의 역설 미래가 서서히 중단되고 있어서 라는 주제로 저희 추접을 좀 떨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제 방송은 뭐 그냥 B급 정서를 지향하면서 나의 뭐랄까 주접 퍼레이드가 목적이에요. 물론 심도 있는 커피 얘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룰 게 별로 없어. 다룰 게 별로 없어. 커피. 자, 한겨레 신문사에서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3월 19일자
아침 8시 16분에 이제 글이 올려져 있는데, 포켓몬빵 열풍의 역설, 미래가 서서히 중단되고 있어서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포켓몬빵, 아이씨, 내 혀가 미쳤나봐. 사실 제가 포켓몬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검정 고무신 그 이후 세대죠. 그러니까 7080 세대인데, 이 포켓몬빵이 아마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여기 뭐, 기사에 그런 거 왜 안 나와 있어? 포켓몬빵이 어찌됐든 삼립식품, 네, SPC 계열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삼립하면 일단 호빵으로도 유명했었고, 콘티 단팥빵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어릴 때 찾아라 찾아라 콘티 단팥빵 찾아라 찾아라 콘티 단팥빵 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삼립하면 이 콘티 단팥빵이랑 호호호호 빵 한겨울엔 호빵 뭐 그 있죠? 그 야채 호빵 삼립 호빵 삼립호빵 뭐 그 옛날 광고가 이제 그게 유명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듣던 세대인데 이 포켓몬 빵이 언제 나왔나 볼까요? 삼립식품 포켓몬 빵 삼립식품 포켓몬 빵. 와, 인터넷에도 파네? 우와, 인터넷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요새 이게 뭐 엄청난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시 그 어린 시절의 향수 때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삼립 포켓몬빵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초코 와, 이 세트도 팔어. 우와, 와, 아주 우와, 죄송하대, 판매가 종료됐대.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게 다 팔렸을 거야? 참나 대박이네. 와, 나 갑자기 또 먹어보고 싶네? 솔직히 저는 이 포켓몬 빵을 먹던 세대가 아니라서, 이 포켓몬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일단 포켓몬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밑에 세대들, 지금 한 30대? 네, 20대 한 중후반에 30대, 요 친구들이 요 포켓몬 빵 먹던 세대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볼까? 이게 뭐, 국진이 빵이랑 함께 조금 열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야. 1999년 당시 국진이 빵이라는 캐릭터 빵으로 도산위기에 벗어났던 삼식품은 포켓몬스터의 가능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이거 뭐야, 맞나? 뭐 어디 있었지? 그 글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99년도 때인가? 그쯤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이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포켓몬스터를 보면 뭐 발작이 일어난다. 뭐 어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 포켓몬과 디지몬이 요때 이제 어린이들 세대죠. 근데 99년도에 국진이빵이라는 캐릭터 빵으로 이제 도산위기에서 벗어났던 삼립식품은 포켓몬스터의 가능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포켓몬빵을 출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의 SPC 삼립이다. 그러니까 요때 일어서서 이제 오늘날의 SPC 그룹을 만들게 됐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조금 어려웠었던 삼립식품을 다시 세우게 된 그 열풍이란 얘기죠. 근데 요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대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기사예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근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문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가?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컬럼인데, 조금 보다 보니까 이 오늘날 세대가 이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어떤 기대감, 설렘 이런 게 없이 바로 오늘만을 열심히 살자.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지도 않을 미래를 뭐 두려워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을 잘 보내자. 이게 뭐가 나빠? 근데 뭐 아무튼 이 기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날 세대들의 어떤 그 뭐랄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은 이제 과거의 향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진보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려워지면서 뭐랄까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관심 없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라는 게 꼭 어떤 변화와 발전 이런 것만을 가져와야만 그것이 행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세대들이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는 더 편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버스 타는데 환승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해요. 옛날이 더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을 더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조건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되고 뭐 더 빠르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글을 달았는데, 물론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대비 조금 도태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꼭 사회가 발전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가? 뭐 우리가 꼭 선진국에 대입해야 되만,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공동체 사회인 공동사회 이 대한민국 또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구성원들인 그 개개인이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소소한 취미를 통해 옛날의 향수, 사실 이게 뭐 스티커 모은다고 뭐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 그냥 옛날에 그 좋았던 추억들을 이 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죠. 저도 이걸 사보려고 한번 편의점이랑 가봤는데 없어. 없어. 사실 나는 포켓몬 스티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번 사람들이 열풍이라니까 이런 빵을 한번 먹어볼까.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카카오 프렌즈 그 스티커들 실 들어 있었던 거, 그 가끔씩 이제 사서 먹으면 안에 이제 예쁜 스티커 있어서 그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붙이고 댕겼었던 그런 게 살짝 있어요. 예쁜 스티커 나오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뭐 초코비 먹으면 이제 짱구 스티커 있듯이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요 포켓몬빵 열풍의 역설, 요 기사를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주접 떠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또 뭐 저 새끼 뭐 나쁜 새끼, 아유 뭐 저런 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뭐 다 이러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와 좀 다르다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죽이듯이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도 약간 좀 게시판들 보면 약간 양분화돼 있습니다. 야, 그래, 니들 뭐 그런 거죠. 니들이 뽑았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제 좀 이제 지옥의 쓴맛을 봐야 돼. 만 이렇게 그렇게 글 쓰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니 왜 우리들끼리 싸우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아니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구성 요원으로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응? 아니 우린 같이 어우러서 같이 살아야지. 물론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야 있겠지. 근데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아니 뭐 생각이 달라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막 편향적으로 막 몰아세우고 이러는 것은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0대 때.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20대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기 바쁘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30대, 40대가 되면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해가면서 조금 더 나은 나라로 아니면 방향성으로 가는 건 사실 쉽진 않죠. 잘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여러 과도기를 거쳐서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꽃을 피우면서 이제 조금 그럴싸한 나라로서 이제 발돋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구시대적 발상에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양당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면 무조건 나쁜 놈.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저건 아니야. 뭐 이제 뭐 넌 니들은 무식해.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배계층들이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저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아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아니면 심상정이 됐든 누군가 됐다면 이 나라의 과반수 이상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게 좋든 나쁘든 인내하고 같이 뭐 나는 원치 않았는데 됐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나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이번에 선택한 것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심판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지지해야지. 여기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는 거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뭘 해볼까?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어봤으니까 또 주접을 떨 만한 소재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해서 원제가 이제 헙갭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영화인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가 나옵니다. 일단 아네트 베닝, 일단 빌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뭐 영국 영화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막 크게 흥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소름이 돋았어. 왜 소름이 돋았냐? 나를 보는 것 같아. 이 영화가 나의 현실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영국 영화예요. 영국 영화. 일단 뭐 제가 영화 컬럼리스트도 아니고 영화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영화평을 한다든가 뭐 이게 구성이 어떻고 그런 개소리는 할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결혼 생활 그리고 좀 어른이 돼간다는 거 뭐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조금 그냥 저의 주접을 좀 떨어보려고 해요. 뭐 아시겠지만 제 방송이 특정한 주제만 컨셉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털어놓는 방송이라서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전 또 뭔 개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갑자기 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그냥 딱히 없어요.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봤는데 일단 감독이 윌리엄 니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잘 몰라. 아는 게 없어. 일단 몰라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작품 본 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뒤져봤는데, 일단 이분이 거의 각본에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작품을 만드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요 작품을 뭐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 자체도 뭐라 그럴까 좀 드라마스러워서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 어떤 사람들마다 영화 보는 취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근데 이 영화는 좀 스트레스가 쌓여. 그리고 좀 생각이 많아지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뭐랄까 좀 조용한 영화가 보고 싶어서 사실 이런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큰 화면으로 이제 TV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뭐랄까 몰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영화는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저도 이제 사서 집에서 좀 보려고 많이들 시도를 하는데 확실히 이 영화관에서 보는 이 뭐랄까
이게 좀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게 나와서 영화 보는 어떤 뭐랄까 나의 로망?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도 우리 집에 영화관을 하나 이렇게 소형 영화관을 차려놓고 그런 데서 영화 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그런지 TV도 80인치짜리가 나오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 30인치, 40인치만 해도 우와 막 이랬거든요. 우와 크다. 야, 40인치. 우와 대박. 이렇게 커? 막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뭐 5, 60인 그냥 저리 갈아야. 맨날 뭐 홈쇼핑 봐도 60, 70, 뭐 요새 85, 85? 조만간 있으면 이제 100, 100인치 사이즈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새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팔아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집에서 TV 대용으로 이제 조금 영화를 보는데, 저 주접이 또 길어졌어요.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소개들 돼 있으면 레미제라블과 글래디에이터의 각본가, 윌리엄 니콜슨 연출, 빌리 엘리엇 하우스 오브 구찌 등 믿고 보는 최정예 제작진 총출동 뭐 이렇대요. 네 개소리는 일단 집어치울래. 몰라 나도. 자,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 영화 봤어요. 돈 주고 봤어. 돈 주고. 진짜. 네. 일단 사람이 없어. 이 영화관에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영화를 5시인가에 봤는데요. 인원이 한 5명? 5명. 나까지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일단 내용은 그래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한적한 시골 동네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좀 이렇게,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시를 책으로 엮어갖고, 맞나? 약간 시를 읊는 분이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시 쓰는 걸 좋아하시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성분. 이제 엄마죠. 네,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세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역의 아네트 베이닝, 아빠 역의 빌라이, 아들 조시 오커너.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인데, 이 주된 내용은 이 세 사람을 항상 비춰줍니다. 이 세 사람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 세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흘러가요. 뭐 엄마인 아네트 베이닝,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 이제 그레이스라는 이 여성분은 이제 시를 쓰고 이제 그걸 책으로 엮는 사람인데 조금은 직설적이고 성격이 좀 유쾌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 우리 빌라이 아저씨, 네, 이 아저씨 참 느낌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빌라이 아저씨가 이제 어바웃 타임에서도 이제 팀의 아빠 역으로 나왔었었고, 어디야? 뭐였지? 해리포터에서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러브 액츄얼리였나? 뭐였죠? 러브 액츄얼리에서 이제 빌리 그러니까 가수 역할로도 나와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낯이 익어요. 왜냐면 이분이 하도 유명한 영화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빠예요, 아빠.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되게 이제 조용조용합니다. 성격이 이렇게 막 다혈질이 아니라 이게 신중하고 이제 조용조용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반면에 이 아들 제이미, 그냥 뭐랄까, 아직 조금은 미성숙해 보이는. 그냥 조금 스타일이 다 틀려, 이 세 명이. 우리가 뭐 자기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보면 다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되게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정말 아주 리얼리티.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에드워드, 와이프가 그레이스. 진짜.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이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어. 너무 자기를 투영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이 지금 많은데 집에서 좀 조용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저 새끼 뻥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나 이제 좀
내가 흔히 이제 좀 친숙한 구역에서는 이렇게 좀 말도 말고 많고 이제 까불까불한데 보통은 좀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말도 없어요. 제가 약간 내성적입니다, 진짜. 제가 일할 때 말고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바리스타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성적이라서 좀 술도 못 먹는 데다가 내성적이니까 약간 좀 왕따기가 상당히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제가 좀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근데 이 보면은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랑 제가 상당히 비슷한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제 와이프랑도 성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싸우는 내용도 비슷해. 여기서 막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와이프랑 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에드워드랑 그레이스가 맨날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항상 엄마가 이제 막 다그치고 에드워드는 그냥 눈도 못 마주치면서 이제 피해 다니고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제이미는 별로 집에 오는 걸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자기 살기 바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좀 집에 와달라고 합니다. 제이미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들 바라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들이 왔으면 하는 이제 좀 그런 뭐 우리나라에 많이들 그러죠. 아 우리 아들이 좀 뭐 이렇게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어디 좀 이렇게 출장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지에 가 있으면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약간 엄마가 이제 실세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말도 많고 맨날 뭐 아빠 막 쥐잡아 먹듯이 막 좀 약간 막 다그치고 그럼 아빠 이제 도망 다니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 제이미한테 좀 와달라고 그래요. 에드워드 이 아빠가. 그러더니 이제 또 셋이 모이니까 또 싸우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뭐 가족여행 간다고 그러면 꼭 엄마랑 싸워. 그럼 괜히 여행이 뒤따 불편해. 자식들은 여행을 가는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해. 우리 집 보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이 에드워드가 뜬금없이 이 제이미한테 그럽니다. 나 사실 여자가 생겼다.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느꼈던 게, 좀 쏘쿨해, 진짜. 아빠, 아빠,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뭐 이런 거. 안젤라라고? 그러니까 막 이름도 밝혀. 우리나라 같으면, 아빠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 보통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름을 밝혀. 안젤라라는, 우리 학부모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사랑의 눈을 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빠 집 떠날 거야. 딱 이럽니다. 대뜸. 그러면서 진짜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바로 통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못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참다 참다 이제 어떤 탈출구가 생기니까 후다닥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갑자기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이 화목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딴 여자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떠나버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우울증도 오고 뭐 자살도 생각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어져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던 이 세 가족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이제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가는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일어서는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루스해요 영화가. 조용조용하니 그냥 쟁일 뭔가 이렇게 큰 기복이 없어. 뭐 그렇다고 뭐 때려 부시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을 그냥 드러내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이제 자녀가 생겨서 또 이제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을 갖춰가면서 서로의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서의 구성을 만들어가는 게 가족인데 사실 요즘에 쉽지 않죠. 왜냐면 요즘에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족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시대가 변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또 라이프 스타일들이 변화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굳건하지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이 드라마, 이 영화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안젤라가 생겨서 바람 필라나? 아무튼 이 영화가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좀 섬세하고 사실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인 것 같은.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 특히나 이게 아네트 베이닝이라고 하는 그도 한때는 좀 주목받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랄까 제가 이 아네트 베이닝을 처음 본 게 어디였냐면 그 무슨 영화였더라? 벅시랑 그 러브 어페어 대통령의 연인 같은 조금 이 아네트 베이닝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뭐랄까 우아한 여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아한 여인. 그래서 제가 이 아네트 베닝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너는 다 좋아한데, 그냥, 이분은 되게 좀 고급져 보여. 그냥 보통 우리가, 옛날에 좀 좋아했었던, 뭐, 금발의 해외 미녀들과는 좀 다르게, 이분은 좀 우아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자연스럽게 이 늙어가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뭐 요즘에 헐리우드 배우나 우리나라에 뭐 50대 60대인데도 막 동안이다 막 이런 거 치켜 세우시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다 피부과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 뭐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보톡스 넣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50대 60대가 됐는데 어떻게 영혼이 저렇게 탱탱합니까? 근데 저는 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주름살 지고 또 이제 이렇게 막 늙어 보이는 모습이 더 멋져 보여. 오히려 50대, 60대, 그러니까 60대가 가까워 오는데 지금 이분 나이가 58년생입니다. 58년생. 64세? 한 65세 되겠네. 한국 나이로 하면. 와, 씨, 뭐 거의, 와, 65세인데,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하시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뭐 아무튼, 우리 아니트 베닝 아줌마, 우리 할머니,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가정생활, 나의 결혼생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영화란 게 없기 때문에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은. 그러니까 원제가 이제 호프 갭인데, 물론 영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죠. 세 사람의 어떤 희망사항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갭.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 사람의 희망사항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네트 베이닝과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이 세 사람의 희망사항이 다른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뭐 이런 내용이니까 원제가 더 어울릴 수는 있는데 또 이 우리나라 제목인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거 이것도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 절벽이 나오는데 이게 호프갭이라는 절벽이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절벽이 있나 봐. 아무튼 이 절벽도 좀 멋있는 것 같고 아닌가? 난 멋지던데 이 절벽. 아무튼 뭐 기회가 되시면 이 절벽 구경하러 또 여행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저의 그냥 주접떨어 본 거고요. 제가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뭐 연출이 어떻고 이런 개소리는 할 생각 없고요. 그냥 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는 영화라서 사실 재미는 없어요. 보다 보면 좀 졸릴 수도 있어. 뒤따 좀 무료예요, 영화가. 근데 이걸 좀 자신과 투영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특히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와이프랑 좀 싸웠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서운한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다툼처럼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너무 서운한 거야 와이프한테. 근데 이게 좀 약간
서운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딱 보니까 좀 뭔가 와닿는 게 있었어. 결국에 이제 좀 화해를 하고 지금 같이 또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서로 뜻이 다르고 희망사항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서 사는 게 이 세상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의 바람이 다르지만, 저는 영화처럼 뭐 이혼하고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겠죠. 그냥 저의 주접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한 잔 먹어보면서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사연은 아까 소개했었고 뭐 이제 뭐 문의글이 없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딱히 없는데, 뭐 사연이 없다 보니까 뭐 커피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을 조금 나타낼 만한 게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뭐 심오한 주제랍시고 또 얘기하기도 딱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서, 뭐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어떤 사연들이 있으면 그때 또 커피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언급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바리스타 강사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라고 해서 뭐 딱히 고정직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찌됐든 밥은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커피에 이제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갖고 싶어서 학원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냥 일반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로스팅이나 조금은 심오한 과정을 이제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커피를 공부하고 같이 느끼면서 이제 지금도 많이 들지만,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취미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재밌고 좋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커피를 다각도로 이제 조금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고, 물론 당연히 이제 공부와 경험도 이제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낀 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컨셉입니다. 뭐 심오한 주제를 던져놓고 막 이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자, 물론 요새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에스프레소 터보샷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언제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딱히 재밌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는들 그걸 얼마나 이해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터보샷과 관련돼 있는 자료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이미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외국 영상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커피를 시음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지 케르차 내추럴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아마 에티오피아를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 향미 때문일 겁니다. 그 화사한 향, 꽃향이나 과일향, 그러니까 좀 커피 같지 않은, 커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쓴 커피 맛을 많이 떠올리는데, 에티오피아 커피 하면 대부분이 이제 조금은 화사한 향, 그리고 부드러운 목 넘김, 그리고 이제 상큼한 느낌, 이렇게 아마 포인트일 겁니다. 보통 구지라고 하면 에티오피아의 이제 오로미아 지역의 한 구역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지라는 말이 오로모족의 한 부족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시다모 지역으로도 이제 분류하면서 이제 시다모와 구지가 약간 좀 애매하게 쓰여졌는데, 지금은 엄연히 시다모와 구지가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을 분리하면서 어떤 그 특성 차이도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다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지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지의 커피가 조금 더 이제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커피가 이제 향이나 맛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케르차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 케르차라고 하면은 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케르차가 어딘지 잘 몰라. 그냥 이제 굳이 그 존에
케르차레다라는 오로미아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구지존이래요. 그래서 이걸 지도로 좀 찾아보면, 좀 찾아볼까? 제가 구글링을 해볼게요. 구지존에 농장이 이제 케르차 워싱 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로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케르차 워싱 스테이션을 쳐보면 나올까? 케르차 워싱 구글에서 치면은 그 케르차 워싱 스테이션은 나오는데 지도의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찾아가냐? 에티오피아에 가야 이런 거 있나? 그냥 에티오피아 구지 게르차 워싱 스테이션이라고는 지도에 어디야? 아우 씨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씨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냥 그렇대. 그냥 그렇대요. 일단 이게 내추럴 가공 방식의 커피고 재배 고도가 1668m. 헬룸. 네. 수분이 이제 9.9%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수분 측정을 했었을 때 8%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그트론이 이제 55에서 60. 에그트론이란 얘기는 미국의 에그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색도계죠. 이제 그 배전 색깔, 커피의 색깔을 숫자로 표기하는 요 색도계를 만드는 에그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기준으로 이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리라이트가 이제 95, 그러니까 95에서 보통 25까지 8단계가 되어 있는데 85가 라이트, 75가 모더레이트 라이트, 65가 라이트 미디엄, 55가 미디엄, 45가 모더레이트 다크, 35가 다크, 25가 베리 다크, 뭐 이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에그트론으로 표기하는 곳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일본식 8단계 로스팅 그 구분법을 쓰는 곳들도 있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요 커피를 한번 시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음을 해보고 저 로봇 청소기가 자, 이게 커피가 어느 정도의 향을 내주는지 분쇄를 해서 잠깐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또 커피를 소분을 해서 한번 향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20g 정도 소분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얍 남는 게 원두야. 네. 애끼다 똥 된다고 이런 거 애껴봐야 나중에 다 버려요. 네. 방향제로만 쓰다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자, 일단 요 케르차 커피가 이제 베리류 향 그리고 이제 초콜릿한 단맛들, 쌉싸름한 느낌, 카카오 느낌 이런 게 좀 잘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추럴 가공이라 향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맛도 상당히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뭐 스페셜티 정도처럼 풍부한 향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맛과 향이 평탄은 하는 그런 커피입니다. 또 한번 분쇄를 해서 향을 맡아볼게요. 오. 으라차차, 으라차차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스모브. 야. 팔 아파. 오, 팔 아파. 이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한 이 얼마나 노고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거 없어.
와, 진짜 내 전동 그라인더 내가 왜 안 사고 있는지. 맨날 쓰잘데기 없는 것만 사고. 아, 미치겠다. 자, 커피를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향이 좋은데요? 화사한 향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요게 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베리베리한 향들이 느껴지는데요. 자, 뜨거운 물을 부어야지. 일단 향이 상당히 달콤한 향들이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향 자체가 좋은데 실제로 맛도 잘 나타날지. 일단 맛과 향이 비교적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싸구려 커피가 아닙니다. 일단 에티오피아 커피 자체가 이제 예전 대비 많이 가격대도 올라서 지금 이게 이제 프리미엄 등급 커피인데 스페셜티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맛과 향이 기본 이상은 하는 그런 커피죠. 일단은 단향이 상당히 잘 납니다. 음, 이 드라이 아로마 상태에서 단향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물을 붓고 이제 웻 아로마 상태에 있을 때도 상당히 향이 좋은데요. 네. 스페셜티 정도의 향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커피들 치고는 그 기본 향 자체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사실 이런 에티오피아 커피를 물론 조금 돈을 더 주고 뭐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면 이제 스페셜티 등급을 사니까 1kg 정도 사서 먹을 거면 차라리 18,000원짜리 스페셜티를 사는 게 낫죠. 뭐 이제 가게에서 뭐 영업을 위해서 사는 건 모르겠는데 뭐 가게는 아무래도 이제 원가를 고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뭐 조금 더 돈을 주고 좋은 커피를 먹어도 무난하니까요. 네. 실제로 괜찮죠. 네. 지금 이거를 제가 240까지 내려볼 거예요. 휴. 240.7. 원래 이제 20g에 15배수 정도까지도 이제 많이들 내려 드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에이, 저 새끼 뻥친다. 에이, 저 전문가도 아니야. 전부 전문가 척 하는 것 같아. 아, 원래 몇 배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뭐 요거는 15배, 요거는 13배.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먹어보고 어느 정도 배수율이 맛이 좋은가 그 배전도와 로스팅 숙성 일자 그리고 이제 분쇄도에 따라서 이 배수를 잡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15배, 13배, 12배, 뭐 11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먹어보고 로스팅 숙성일과 로스팅 포인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특징 그리고 이제 분쇄도 이런 걸 고려해서 대략적인 이제 추출 프로파일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12배 대충 이렇게 먹는 거는 그냥 내 그냥 스타일이에요. 네. 뭐 아무 근거 없어요. 네. 먹어볼게요. 참고로 좋은 커피들은 대충 내려도 다 맛있습니다. 뭐 진짜로. 일단 향 자체가 단향과 함께 이 초콜릿 계열의 향미들, 특히 이제 밀크 초콜릿 같은 거, 다크 초콜릿 말고 맛 자체에서는 이제 뭐 다크 초콜릿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약간 밀키한 초콜릿 느낌이 좀 납니다. 일단 좀 식혀서 산뜻하니 맛이 좋은데요? 오,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이게 조금 볶여져서 그러는데 좀 덜 볶았어도 좋겠다. 이게 좀 숙성시켜서 먹을 거면 덜 볶아가지고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놓고 먹을 거면 덜 볶으면 향이 더 풍부하게 잘 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일단 초콜릿의 쌉싸름한 맛들도 나면서 기본적인 아로마도 가져가고
플레이머와 스위트니스, 바디, 애시디티, 밸런스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뭐라 그럴까? 밸런스가 딱히 떨어지지 않고, 바디감도 적지 않고, 플레이버, 전체적인 맛과 풍미도 좋고, 아로마도 기본적으로 느껴지고, 산미 쪽 부분도 불편하지 않고, 단맛도 살짝 잘 나고, 괜찮네요. 한마디로, 굿 밸런스. 굿! 그냥 뭐,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셔보는 건데요. 커피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럴싸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커피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걷어가려고 하는 많은 단체와 협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이런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커피도 하나의 음료입니다. 하나의 이제 음식인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거와 좀 다르게 커피는 배 채운다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흔히 이제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음료를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그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이 영화에서 그 홍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린 다음에 우유를 부어 먹는 티를 마시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 아네트 베닝이 이제 그레이스라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요. 그리고 이제 빌라이가 이제 에드워드 역, 그다음에 조시 오커너가 이제 제이미 역인데, 그레이스와 이제 에드워드, 이 제이미가 모일 때마다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면 혼자 차를 마시거나, 그러니까 항상 등장할 때마다 차를 마셔요. 이 영화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항상 밀크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티백에다가 우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밀크티 그러면 꼭 뭐 입차를 끓인다든가 뭐 좀 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밀크티는 말 그대로 티에다가 그냥 우유 넣은 거예요. 뭐 영국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국 사람들이 그 티타임을 실제로 많이 갖는 걸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수시로 먹는 커피와 티처럼 밀크티를 먹는 게 그냥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티백을 우려서 그 티백은 버리고 거기에 우유를 부어갖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뜨겁잖아요. 거기다 이제 찬 우유를 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미지근하게 된 그 티를 마시는 장면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 커피, 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시는 음료, 이런 것은 이제 배를 채운다기보다는 어떤 감성,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보다 감성,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이런 음료처럼, 이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어떤 그 밀크티처럼 이 커피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잠시간의 어떤 힐링, 아니면 나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작은 요소,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음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커피를 뭐 직업 아닌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항상 달고 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혼자 커피 향을 마시며 향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면서 나의 흔히 얘기하는 개소리 주접을 떠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에티오피아 구지 케르차 내추럴 커피를 마시면서 저의 주접을 잠깐 떨어봤습니다. 커피를 바라보는 시각,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작은 것부터 나의 소소한 일상 속에 커피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공감해 가는 것이 커피를 즐기는 라이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꼭 좋은 커피다, 나쁜 커피다, 이건 쓰레기다, 뭐 아니다, 기다, 뭐 서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냥 커피는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게 싸구려든 좋은 거든 비싼 거든 그냥 그걸 마시면서 느끼고 공감하고,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로는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빨리 후다닥 정리해갖고 업로드 해야 되는데 업로드 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주말만 되면 날도 꿀꿀해지는데 코로나도 확산하고 있는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방구석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해가 지면 또 해가 뜨듯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먹고 살만하니까 저 혼자 저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삶이 힘들어요. 부부싸움도 하고요. 가족들끼리도 분란도 있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또 좋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또 내일을 맞이하는 거죠. 물론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